네, 굿모닝 OBS에서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초대석. 새해가 밝거나 큰일을 앞두거나 요즘처럼 선거철이 되면 특히나 더더욱 많이 찾는 명리학.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에서 아주 저명하신 분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부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가 정치인이 될 상인가? 진짜 내가 잘 정한 것 같아. 당선될 상인가? 맞아. 명리학과 관련돼서 많은 책도 쓰셨고요. 그리고 제7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한 강헌 명리학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많은 분들이 대표님의 책도 사고 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OBS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십니다. 소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명리학자 강헌입니다. 예, 사실은 저는 오랫동안 음악평론가로 그러니까요. 했는데 요즘은 더 이렇게 명리학과 관련해서 더 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저는 뭐 명리학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또 뭐 필요하다면 상담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책을 쓰고 강의하는 것이 제 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예전에 음악 평론하실 때랑 네. 지금 명리학 강의하실 때랑 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들어오는 질문도 너무 다르고.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명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점보러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아. 네. 이게 사실은 점수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오래된 천년이 넘은 동양의 인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사실은 가장 그 보편타당한 질문에 대해서 하는 동양의 현자들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 고민에 대한 어떤 다양한 접근법 중에 천년이 지나도록 아직 살아남은 하나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들이 뭐 철학원에 갔을 때 이렇게 뭐 막 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다 그런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 예, 이렇게 뭐 쓰신다면 명리학을 공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뭐 이게 이거 그치. 아니면 명리학 네. 이렇게 쌀알을 생각하면 던지면 아닌 거고 네, 이거 쓰면은 명리학인 거고. 이제 그 쌀알 가신 거 보시나요? 이른바 이제 신내림, 신내림. 이걸 예.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이제 일종의 그 무속적 행위라고 예, 예. 그렇죠. 할 수 있고 이거는 네. 굉장히 또 우리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네. 오랫동안 담당해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동네마다 뭐가 있었어요.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신탁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이제 그쪽은 이제 글자가 들어있던 그 초월적인 어떤 그런 쪽이고 네. 이쪽은 그냥 인문학적인 영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한 2번 정도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뭐를 본다기보단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카운셀링 받는다? 맞습니다. 뭔가 인생 상담 예, 같은 느낌이긴 예. 했어요. 예. 카운셀링이고요. 네. 실제로 요즘 워낙 이렇게 이제 이 멘탈상의 문제가 현대 사회가 복잡해서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서양의 심리학 이런 쪽에서도 이런 동양의 이런 관점들과 이제 콜라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사실 뭐 칼융 같은 그 심리학자들도 그 주역 우리 동양의 고전인 주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아서 이제 거의 이른바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론들이 예.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의 주제로 본격적으로 한번 예, 예. 가볼까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게 많아서 하세요. 저도 이게 동양 철학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럼 관상도 이런 명리학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사실은 명리학보다 조금 더 앞서서 그 발전을 탄생한 것이 이제 이 관상학인데요. 예. 사실은 이제 관상은 이제 사람의 꼴, 이제 네. 이렇게 그 얼굴이나 체형, 네. 몸 이런 걸 두고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길흉이나 건강의 상태 이런 것들을 그 봅니다. 사실 우리 관상은 꼭 공부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참 인상 좋다. 쟤는 왜 이렇게 오늘 표정이 어둡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전문적으로 발전한 것이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관상이 굉장히 영화도 있었지만 네. 송강호 그렇죠. 나왔던 네. 이 관상이 예전에는 굉장히 좀 그 어쩌면 명량만큼이나 했는데 요즘은 좀 굉장히 많이 상대적으로 좀 후퇴한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요. 성형 수술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네. 성형수술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그게 그러면은 성수술에 따라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군요. 예, 요즘은 뭐 젊은 남자들도 네. 남성들도 많이 성형수술 하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도 또 하시는 분들 네. 있고. 예. 그래서 좀 다 비슷비슷해지셔가지고 네, 일부 그런 분들이 예.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정치인과 사주팔자. 사주팔자라는 말을 써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러면? 그럼요. 예. 이게 이제 명리학의 뼈대가 되는 것이 이 사주와 팔자입니다. 네. 사주는 글자 그대로 네 개의 기둥. 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순간에 연월일시. 근데 이것이 이제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있으니까 8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팔자입니다. 예. 하늘에 그래서 4개, 땅에 땅에 4개. 네. 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우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나. 예. 이제 이것을 이제 글자로 표현한 것이 사주와 팔자인 겁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팔자가 좋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네. 그럼 이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좀 이렇게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내가 정치인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제 이런 질문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치는 굉장히 특수한 전문직인데 예. 변호사나 의사랑 달리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뭐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무슨 시험을 쳐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아, 직종이 있죠. 네. 예. 그리고 피선거권에 대한 법적 저촉만 없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굉장히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독특한 직업. 가장 전문적이면서 또 어찌 보면은 누구도 접근할 수 있는 능력. 그냥 보통 이런 내가 정치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또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네. 뭐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굉장히 천착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정당 제도나 정치 제도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복지나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 굉장히 다양한 사회 이해 집단들에 대변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뭐 이런 사주가 정치인에 걸맞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전문적인 영역 가지고도 또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과연 정치인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선택받는 직업이잖아요. 네. 누가 나에게 지지해주고 표를 찍어주지 않으면 그렇죠. 백수죠. 네. 예. 이것을 남에게 어떻게 잘 전달하고 감동시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예. 그리고 그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승부의 직업이잖아요.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그러니까 승부욕이 많은 사주가 있는 사람이 좀 유리하죠. 유리하고 또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내가 좀 어떻게 노력해도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장 잘 풀릴 수 있는 기운에 딱 맞았을 때 예. 이럴 때는 이제 선택을 받을 수 있죠. 가령 지금 이제 개항을에 출마한 원희룡 장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죠.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이때까지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국회의원 팩트니까 선거, 이거는. 네. 지방선거. 네. 근데 이분이 승리할 때를 그 4년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이분한테는 금의 기운이 계속 들어왔어요. 풀이를 해보면. 네. 뭐 그걸 알고 출마하신 건 아닐 텐데. 네. 근데 이분한테 그 금의 기운이 관직, 권력의 기운이거든요. 관운.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게 계속 들어올 때마다 한 번도 실패 없이 그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질과 쉬운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였죠. 그런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나요 이거 방송 나가도?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데도 이제 인간이라는 능력은 또 자기가 가지고 타고난 어떤 그런 잠재적인 질서를 또 극복하고 뛰어넘는 예. 자유의지라는 위대한 또 뭐라 그럴까요? 그 힘을 인간의 가지고 능력? 있죠. 그러니까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가 될 수 네, 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아니 그럼 이겨낼 수도 이른바 있고. 예, 이걸 봐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국면인데 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상대편이 나보다 더 안 좋을 때요. 가령 예. 이제 저번 바이든과 그 트럼프의 선거가 그랬습니다. 둘 다 좋지 않은데 덜 나쁜 사람이 이긴 거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덜 나쁜 사람이 덜 될 나쁜 수도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이건 상대적 게임이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2012년부터 그 한국 대선과 이제 미국 대선을 계속 예측하는 것을 그 유튜브에서 다 했는데 네네. 이렇게 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쉬운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이기는 거니까요. 예. 그 50%의 확률은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런데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의 기운이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적인 네. 그래서 나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고 예. 상대편이 좀 더 나쁘면 훨씬 유리해지는 그런 예. 이제 경기라서 네네. 굉장히 간단하고 또 복잡한 경기입니다. 아니 대표님께서 저희들이 뜻하지 않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리면 네네. 아니 그럼 이번 딱 대표님 보시기에 네. 이런 사주팔자를 통해 가지고 이번 총선 판세 한번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지역구가 250개가 넘고 거기 만약에 그냥 1, 2당만 하더라도 500명이 넘는 후보가 있고 그렇죠. 그걸 제가 다 알 길이 없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선거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이런 당 대표라든지 당 대표라 지금 국힘 같은 경우는 지금 당 대표가 없고 비대위원장이겠죠.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미치는 영향이 그분들의 기운이 중요해요. 예,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안 그래 왜 이분들이 전국 유세를 다니겠습니까? 자, 그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고 솔직히 사람들은 저만 해도 우리 지역구에 누가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를 수밖에 없죠. 예.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 사람은 저 사람의 당이지.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나 그 당의 수장이 가지고 있는 힘, 에너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 선거야 어차피 그냥 딱 뭐 그렇죠. 몇 명 중에 한 명 붙는 거지만 네. 이렇게 복잡한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지역구의 후보자들의 뭐 이 사실 다 안다면 충분히 더 그 접근하겠지만 전체적인 판세로 이제 우리 그 앵커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판세를 볼 때는 당 대표들의 이제 그 시점에서의 어떤 누가 더 운이 들어와 있나 누가 더 강력하게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때인가 이것이 이제 사실은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뭐 정확한 결과라고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당 대표가 에너지 좋아도 지역구에서 죽쓰고 있으면 후보가 가령 이번에 세종시처럼요. 하기도 전에 뭐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뭐 당 대표가 뭐 옥황상제라도 이길 수가 없죠. 그렇군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지만 방송이라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대표님 아무래도 요 총선, 대선, 뭐 지선 요 앞두고 정치인들 많이 찾아가죠. 그러니까. 네, 뭐 좌우파를 막론하고. 그때 이제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십니까? 이때는 나가지 마라. 예, 저는 뭐 특히 이제 선거를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주저앉혔습니다. 말도 잘 들어요? 또 정치인들이? 또 안 듣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시고. 근데 제가 아주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사실 선거를 적어도 나가겠다. 그게 지선이든 총선이든 뭐 선거를 나가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야망이 크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주관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당신의 이러이러한 뜻이 이렇게 펴기가 사실은 어렵다. 그리고 또
특히 선거에서는 그게 이제 그 배우자의 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영향이 끼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꼭 배우자의 어. 그 상황을 꼭 이렇게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요 우리 선거운동에서 네. 예. 공식 선거운동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가족 한 명. 누구겠습니까? 배우자죠. 대부분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배우자가 지분의 50%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배우자에 따라서 지역구에서는 그 후보를 평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가 예. 관심이 없거나 네. 덜어 눕거나 어. 이렇게 되면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예. 경기가 끝난 거죠, 발은. 예. 진짜 많은 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예. 아니, 저도 예전에 그 사회부에 있을 때 이걸 좀 취재해가지고 좀 들은 게 있는데 그 아까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기로는 금이 뭐 들어오냐 마냐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아.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뭐 지금 그 개항에서 붙고 있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나 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 이제 권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운을 금이 표현하는 거죠. 예. 금이 되는. 또 어떤 사람은 목이 금이 되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가령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이 금 이제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노무현 기억에 남는 대통령이나 분이 있으신지. 김영삼 대통령 같은 네, 경우는 네, 다 이렇게 그 목이 권력인 정치인.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지역 부산의 지역구를 노무현한테 물려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사주팔자를 보시고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끌렸겠죠. 그 제야에 있는 한 변호사 무명의 변호사한테 예. 물론 이제 3당 합당으로 1년 반 뒤에 바로 갈라서긴 하지만 근데 바로 그 김영삼의 정치적인 지역구에서 노무현이 첫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듯이 사람마다 사실은 좀 다 다릅니다. 가령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화가 그 권력의 기운이 됩니다. 물 아니었나요? 그래서 네. 저희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청계천도 하고 모두 하고 막 화였군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대표님은 대표님 것도 보세요? 당연하죠. 그럼 항상 그거 보고 대비를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것도 직접 보시는군요. 예. 프리도 그런 걸 저는 직접 공부를 하시고. 하게 된 원인도 제 자신의 명인 때문에 공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처음 공부할 때 한 첫 3년은 딴 사람 거는 보지 않고 제 것만 3년 내내 봤습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유독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눈썹 문신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뭔가 당선에 유리하기 때문인가요? 이미지만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사실은 이제 눈썹이라는 것이 이제 저는 관상을 잘 몰라서 그런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 자신의 카리스마를 이제 그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이 눈썹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썹 문신을 하거나 분장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죠. 근데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사주에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요.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번 4.10 총선에서 각 당 대표들이나 후보들 특히 이런 거 좀 조금 유념하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좀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건 하나만 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자신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알겠죠. 그렇죠. 말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서 지지도 할 수도 있고 쟤는 안 돼라고 막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말로 살고 말로 죽는 경기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막말 논란 많았으니까요. 근데 그 말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반대편에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걸 이제 식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권력의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권력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 말로 권력을 날릴 수도 있다. 양날의 칼 같은. 양날의 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들은 말로 죽고 말로 사는 직업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네. 메시지를 알릴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을 꼭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사람들의 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말이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감동의 영역으로 들어가느냐, 유권자들을 감동시키느냐, 예. 아니면 그냥 말로 끝나느냐. 네. 예.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개인의 당락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공감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신의 삶을 그 말 속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언행일치. 아니 그렇지 않고 뭐 말로만 들고 사는 거는 다르게 살면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감동하겠습니까? 예. 네네. 결국은 어떤 정치인이든 무슨 일을 해왔고 어떤 커리어를 가졌던 건 중요하지 않고 예. 결국은 자신의 삶을 그대로 말로 옮길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공감과 감동을 끌어낸다면 네.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말을 예. 저희가 또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마음에 이번에도 이렇게 그 남네요. 앵커 출신들이 많이 출마했잖아요. 예. 네네.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대요. 예. 네. 그렇지만 그 말로 또 근데 앵커 출신들이 굉장히 큰 정치인이 된 경우는 잘 없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어려운 걸음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궁금한 거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명리학자 강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교통제보 하나 주셨어요. 2441 하나번님. 교통사고 제보합니다. 경인고속선 서울 방향 서인천에서 부평 사이 1차로 3중 추돌 사고로 조금 혼잡합니다. 부평하시 조금 못 간 지점 참고해서 지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배주 프로듀서의 모닝 브레이크 이어집니다. 쭉 함께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의 신하연, 작가 변진솔 안정훈, 저는 최진만. 저는 이유나였습니다.